안녕하세요. 2019년 3월 3일 공조냉동기획이사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 기계연력학입니다. 강도성 상태량이 아닌 것은 강도성이 뭡니까? 인텐시브, 세기죠, 세기. 온도, 압력, 밀도, 최적. 자, 강도성은 세기죠, 세기. 그런 용량에 관계없이 1리터의 물의 온도를 재나 100리터의 물의 온도를 재나 그 양에 관계없이 어떤 상대값 파라미터의 세기입니다. 온도, 압력, 밀도 이렇게 되는 것이고, 부피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볼륨, 용량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 뭐 킬로그램이나 큐빅미터나 갤런이나 이런 양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개념만 알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기체 상수의 값이 가장 큰 기체는 수소. 자, 단위를 보시면 단위 킬로그램, 1kg 1K 당 킬로줄이죠. 자, 킬로그램당 킬로줄이니까 수소는 가장 가벼운 기체입니다. 가장 가벼운 기체, 수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은 PV 선도에서 일의 값을 구하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4번 관계식이 잘못된 것은, 자, CP는 뭐죠? 정압비열. 라운드는 변합니다. 온도가 변할 때 엔탈피 변화량. 조건은 요 아래 하점자는 부피죠. 부피가 일정할 때. 5번, 6번, 7번 계산 문제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8번 관계식 중 옳은 것은, 자, 온도가 있고 S는 엔트로피죠. 엔트로피의 변화량 델타 S1이 있을 것이고 델타 S2가 있겠죠. 얘는 엔탈피 변화량 빼기 부피는 고정이고 압력 변화량으로 한다. 9번, 10번 넘어갑니다. 11번 몰리에르 선도 옳게 설명한 것은 가로축의 엔트로피, 세로축의 엔탈피. 보통 세로축을 먼저 읽어요. 그러니까 HS 선도죠. HS 선도. 꼭 pH 선도, 뭐 PI 선도 뭐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고요. 다양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12번, 13번 넘어갑니다. 14, 15, 16 연력학 제2법칙과 관계되는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연력학 2법칙이 뭡니까? 에너지 방향, 엔트로피 증가. 연력학 제2법칙이 가장 많습니다. 찍을 때도 연력학 제2법칙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 열과 일의 수수관계, 변환관계, 체인지관계는 얘는 에너지 보존이니까 1법칙이죠. 1법칙. 나머지는 다 2법칙이다. 17번, 18번, 19번까지 넘어가고요. 20번 개가 받은 열량은 개의 엔탈피 변화량과 같다. 자, 밀폐계, 개방이 아니고 밀폐계입니다. 크로즈 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가역이라는 건 뭡니까? 로스가 없는 거죠. 정압 변화를 할 때 개가 받은 열량은 다 에너지로 변화된다. 엔탈피 변화량 같다. 제2과목 냉동공학. 틀린 것은 조금 어렵네요. 이거는 토르첼리 실험 결과 수은주의 높이가 68cm일 때 실험 장소에서의 대기압은 1.2다. 1기압은 76cm잖아요. 수은이니까 수은의 기둥이죠. 수은은 비중이 13.6이죠.
13.6g/. 세제곱센티미터고 얘가 76cm 올라갔을 때 대기압이죠. 표준 대기압.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22번 얼음 몇 킬로그램을 육례시킨 것과 유사한가? 4.1. 야, 문제가 뭐 재밌네요. 얘는 암모니아랑 얼음이랑 상변할 때,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암모니아는 리퀴드에서 배포할 때 숫자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먼저 이제 암모니아 냉동기에 많이 쓰잖아요. 얘는 1kg 하면 얼마입니까? 한 320, 330 정도 되잖아요. 1kg 증발시키면. 프레온은 한 50 정도 되잖아요. 얼음은 뭡니까? 1kg 육량할 때 79.68kcal잖아요. 74, 28 비슷하죠. 23. 제빙에 필요한 냉동 능력을 구하는 데 필요한 항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물을 상온의 물 또는 뭐 0도씨 물을 마이너스 9도 얼음으로 만든다. 그러면 일단 뭐 상온의 TW인 얘를 현열에 의해서 일단 0도까지 낮춰야 되죠. 그 열량. 그리고 상은 변하지 않는데 잠열 들어가는 거 있죠. 79.68. 현열, 잠열. 또 브라운을 쓰면 브라운. 얘도 현열. 수지라고 생겼고요. 24번 넘어가고 25번 암모니아 프레온 냉매 비교. 틀린 것은 R22가 뭐예요? CHClF2잖아요. R22는 암모니아보다 냉동 효과가 크고 아닙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얘가 한 300 되고 얘가 한 50 정도 되죠. 26번, 27번 넘어가고 28번 증발기 출구와 압축기 흡입관 사이에 설치하는 부속장치는 뭐 너무 쉽네요. 이는 증발기 출구와 압축기 흡입. 자, 우리 압축기는 가스 압축기예요. 가스 압축기. 엄밀히 말하면 뭐 프레온 가스 압축기 또는 암모니아 가스 압축기예요. 얘는 가스상의 유체만 압축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증발기에서 다 증발 안 되어 있는 놈, 그런 놈이 넘어오면 액압축. 원래 액체는 압축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린더 헤더를 날려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냉매 액분리기죠. 냉매 액분리기. 그렇게 해서 기체만 압축기로 들어가게끔 액분리기. 어큐뮬레이터라 하기도 하고 뭐 세퍼레이터라 할 수 있겠죠. 29번 자, 불응축 가스 제거 가스 퍼저의 설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것은 응축기에서 불응축 가스가 생기면 열 전달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얘를 빼줘야 되는데 마치 물에 공기 벤트 시키듯이 해야 되죠. 제일 상부에 모이니까 수액기 상부에 하는 거 맞겠죠. 30번 흡입 압력 조정 밸브는 어떤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가? 흡입 압력이 세팅치보다 상승하는 경우. 좀 문제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 이게 저압도 설정할 수 있거든요. 저압 리미트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1번, 31번 열 관류율이 가장 낮은 응축기는 무엇인가? 제일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열 전달 면적에 비해서. 공냉식 응축기인데 우리가 자동차, 뭐 가정용 에어컨 다 공냉식이죠. 프레온이 들어가면 물로 응축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냉식이죠. 프레온은 대부분 공냉식이 많은데 사실 좀 성능이 떨어졌죠. 물을 만들어서 쿨링 타워를 이용해서 물을 만들어서 응축을 하면 프레온이 빨리 응축되겠죠. 32번 압축기 토출 압력이 상승된다. 원인이 아닌 것은
토출 압력이 상승되면 성능에 안 좋죠. 안 좋다. 자, 냉각수 온도가 높을 때, 특히 여름철이죠. 여름철 외기 온도가 올라갔을 때, 또 냉각수 양이 부족할 때, 공기가 장치내에 혼입됐을 때 이 분홍축가스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응축 온도 낮을 때는 너무 좋죠. 응축이 잘 되니까. 33번 지구온난화 지수가 가장 낮은 것. R1, 2 예를 들어 불소가 다 있습니다. 7쪽 할로겐 쪽에 있죠. 744. 7자가 붙은 건 뭐죠? 7은 무기죠, 무기. 44는 분자량입니다. 그러니까 CO2 정도 되겠네요. 34번 틀린 것은 토양 추결 방식. 심해의 해수 온도와 이거 말이 안 맞죠. 이건 흙이고 이건 물이죠. 35번 넘어 36번 압축기의 클리어런스가 커질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자 왕복동식 압축기 같은 경우에 압축기가 압축하고 팽창하는 걸 갖다 행정이라 그러잖아요. 만약 압축했을 때 실린더 헤드랑 그 캐싱과 그 간격이죠. 극간 간격 커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틀린 것은 압축기 소요 동력이 커진다. 37번 틀린 것은 장기간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재가동을 위해서 배관 및 기기에 압력을 걸어둔 상태로 둔다. 아니다. 38번 냉동기 주위의 공기가 직접 열교환하는 냉각하는 방식 개방식 쿨링타워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쿨링타워잖아요. 일정 부분 비산에서 날아가기도 하고 하는데 요즘은 밀폐식도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39번 재상 방식 설명을 틀린 것. 재상이 뭐죠? 제거할 제자에 설이상자죠. 재상 디프로스팅 시키는 거죠. 틀린 것은 핫가스 재상 방식은 응축이 출구의 고온의 액냉매 이거 아니죠. 핫가스가 뭡니까? 뜨거운 가스 냉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축기 토출이 가장 뜨겁죠. 표준적으로 말하면 암모니아가 98도잖아요. 얘를 증발기로 재상은 뭡니까? 재상이 지금 착상하는 데가 증발기에서 착상되잖아요. 그러니까 증발기에 붙어 있는 얼음을 녹이는 거예요. 압축기 토출 가스를 이용해서 그렇게 밸브가 바이패스 밸브가 있습니다. 그 놈을 이용해서 응축기 아니고 증발기로 보내는 겁니다. 40번 성적 개수가 가장 큰 사이클은 성적 개수가 높은 거는 우수한 거죠. COP. 그러니까 증발기 렌즈가 긴 거, 요 DH 요 라인이겠네요. 요 라인 2번이고요. 3감호 공기 조화입니다. 현열만 고려하는 경우는 난방부하 계산할 때 현열만, 환기, 외기, 침입 외기. 자, 부하 로드를 계산할 때 일단 공기가 침입하면 공기 중에는 수증기, 수분이 있는 거잖아요. 뭐 1%가 되든 2%가 되든 0.5%가 되든 그러니까 공기와 관계없는 것은 3번이죠. 환기는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틈새 바람 조금이라도 이런 거는 공기가 조금 공기 조금 있잖아요. 이거는 공기가 없이 순수한 물질에 관계된 거니까 3번이죠. 42 증기난방 틀린 것. 증기난방은 스팀으로 난방을 하겠다. 극장같이 천정고가 높은 실내에 적합하다. 아닙니다. 라지레타 같은 거는 아래편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냉방 부하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침입외기를 가습하기 위한 열 이런 건 없습니다. 1, 2, 3번 읽어보시고 45번 충류추출구 종류가 아닌 것은 충류추출구 축방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고 나간다는 뜻이죠. 펑크루버, 그릴, 라인형. 팬형은 아니다. 팬이 PAN이죠. FAN이 아니라 부딪혀서 꺾이는 거죠. 46번 기계식 트랩의 종류로 바르게 조합되어 있는 것은 버킷, 플로트, 기계식입니다. 조닝을 하는 목적, 가장 먼 것은 1, 3, 4 답이고 설비비의 경감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죠. 일단 비용을 떠나서 조닝을 하는 거죠. 구역을 정하는 겁니다. 48번 전공기 방식이 아닌 것은 토탈 에어 방식이죠. 전공기 방식이 아닌 것은 자 펜콜 유닛, 덕트 병용 이거는 순행식과 같이 혼합되어 있는 거죠. 펜콜 유닛 아시죠? FCU라고 하는 거. 49번 덕트의 소음 방지 대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2, 3번 다 맞는 거죠. 덕트를 여러 개로 분기시킨다. 이건 아니죠. 오히려 소리 더 날 것 같아. 51번 이중 덕트 방식에 설치하는 혼합 상자 구비조건 틀린 것은 냉풍, 온풍 덕트 내에 정압 변도에 의해 송풍량이 예민하게 변할 것 아닙니다. 52번 좋은 공조 방식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좋은 공기 공급으로 인한 극기 풍량 증가 아니고요. 54번 지출구에서 수평으로 지출된 공기가 일정 거리만큼 진행된 뒤 지출에서 나오자마자는 뭐라고 할까? 기류 속도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점점 거리가 멀어짐으로 해서 뭐 0.15m/s 그리 되면 정지되죠. 제4구역. 지출구 중심과의 수직거리 강화도죠. 강화도. 기류 중심선 센터선과 지출구 중심과의 수직거리 에어가 점점 플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떨어집니다. 그 간격이죠. 수직 간격 강화도. 55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이유 공조기내 일리미네이터 갤로수 비산되는 걸 방지한다. 우리 냉각탑 위에 개방형 냉각탑 위에 엘리메이터 있죠. 그게 비산 방지잖아요. 비슷한 원리죠. 56번 틀린 것은 단일 덕트 방식 틀린 것. 동시 사용률을 고려하여 기기 용량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거는 변풍량 단일 덕트 방식 특징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아니죠. 이번에 아니죠. 설명량이 커질 수 있다. 캐브죠. 캐브 콘스탄트 정풍량. 57번 발생 소음이 적은 변풍량 유닛은 바이패스형.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이제 덕트 방식은 CAV, 콘스탄트 에어 볼륨. 변풍량 뭡니까? 에너지 절감하기 위해서 밸류어블 볼륨, VAB 에어 볼륨이죠.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소음이 좀 적은 건 바이패스. 소면에서만 볼 때 58번 덕트 전체를 단열해야 하는 것은 급기 덕트. 우리 건물에서 덕트의 외관만 봐도 대충 알 수 있는 거죠. 급기 덕트. 급기는 서플라이에어죠. 공조기에서 공기 조화를 다한 공조를 다 컨트롤한 에어, 생산 에어죠. 걔를 오피스에 공급하는 서플라이 에어 쪽이고 보통 배기 덕트는 그냥 보온을 안 하고 그냥 가기도 합니다. 가기죠, 보통. 59번 틀린 것은 지중 온도는 지표면의 상태 변화, 지중의 수분에 따라 변화하나 토질의 종류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다. 아닙니다. 점토질이나 뭐 사질토나 틀리겠죠. 60번 보일러의 부속 장치인 과열기, 말 그대로 슈퍼 히터죠. 슈퍼 히터 역할은 발전소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포화전기를 괄전기로 세츄레이트 스팀을 슈퍼 히티드 스팀으로 만드는 거죠.
타가목 전기제어공학 세라믹 콘덴사 소자에 103K라고 되어 있는 거, 이 몇 마이크로페럿인가 찾아보니까 이리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10 곱하기 10의 3 PF 요 곱하면 10.01 나옵니다. 62번 온도를 전압으로 열전대죠. 열전대 온도가 열이니까 열을 전기 에너지로 발전기죠. 발전기 병렬 운전 시 균합 모선을 설치해야 되는 직류 발전기 직복 암기해야죠. 직복 넘어오고 66번 목표 값을 직접 사용하기 곤란할 때 주 대먹임 피드백 요소와 비교해야 하는 것. 기준 입력 요소도 기준 입력. 비례적분 특징 옳은 것은 간헐 현상이 있다. 비례가 간헐적인 얘가 좀 비슷해서 간헐 현상이 있는 거다. 68번 이런 문제가 좀 많아요. 천천히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얘나 뭐 원리는 같죠. 69번 토크 특성입니다. 알맞은 것은 얘도 요게 보면 X축의 I, TI 선도에 보면 A, B, C, D 직가 분차 이렇게 외워야 돼요. 직가 분차 외우면 됩니다. 그냥 70번 서브기구 특징 틀린 것은 4번 D 틀린 경우가 많다가 아니랍니다. SCR 찾아보니까 SCR은 단방향 특성입니다. 양방향이 아니고 PNPN 소자 정부 스위칭이다. 일종의 스위치죠. 72번 목표치를 기준 입력 요소로 바꾸는 건 설정부 세팅하죠. 세팅 정연파 교류의 시력값과 최대값의 관계식 옳은 것은 자 VM은 볼테지 맥스잖아요. 맥스의 정연파가 뭡니까? 정연파 발을 정자에 현이죠. 뭐 이거 검은거나 가야금 할 때 현 줄이죠. 줄 정연파 뭐 이렇다 치겠습니다. 0에서 나간다 하면 요렇게 예쁘게 정연파죠. 정연파 1 나누기 루트 2 하면 얼마죠? 0.707인가? 자, 74번 넘어가고요. 75번 PLC. 자, PLC가 프로그램이 가능한 로직 컨트롤러입니다. 출력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닌 것은 전자계피기, 시그널 램프, 솔레노이드 밸브, 열동 계전기는 아니 열동 계전기는 모터 보호하려고 이제 릴레이죠. 76번, 77번 도선에서 두 점 사이 전류의 크기는 전위차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가장 기본식이죠. 옴의 법칙. 79번 같은 게 좀 보시고요. 5과목 넘어갑니다. 배관일반 암모니아 냉매를 사용한 냉동設備철이나 강, 암모니아는 구리째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철강, 가장 보편적인 거. 어떻게 보면 취급하기 쉬워요. 배관 재료. 82번 배수관 틀린 것. 1, 2, 3은 맞는 거니까 보시고 땅속에 매설되는 거는 30mm.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살펴보고 스스로 공부하십시오. 83번 급탕 설비 설계 시공. 급탕이 뭐죠? 급탕. 탕. 뜨골 탕자죠. 온수를 공급한 시스템이죠. 급탕 설비. 온수 공급하는 지하 기계실에서 열교안에서 식당이나 샤워장이나 온수를 공급하는 겁니다. 급탕 설비. 게이트 밸브는 공기 고유임을 만들기 때문에 아닙니다. 게이트 밸브는 100% 온오프 풀크로스 풀오픈 타입이니까 100% 열리면 공기 고유임이 없죠. 로스가 가장 없는 거죠. 84번 온수 난방 보온재 가장 부적합하다.
90도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뜨겁습니다. 자, 유기질은 잘 녹아요. 특징이 폴리스티렌, 폴리자가 들어가면 다 플라스틱입니다. 고분자죠. 폴리스티렌,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얘네들이 내약품성은 좋은데 내열성이 약간 열에 약해요. 특징이 규산칼슘, 펄라이트, 앞면은 무기질이잖아요. 무기질. 무기유기 구별하는 게 뭐죠? 탄소가 있냐 없냐는 거죠. 탄소가 있으면 유기질이죠. 유기질. 석유에서 나오는 거죠. 85번 전기난방 배관시공법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다 기억이 안 납니다. 공부한 지 오래돼서. 86번 간접가열시 급탕법 틀린 것은 대규모 급탕도 불적급 아닙니다. 대부분 간접가열시 급탕으로 많이 하죠. 간접가열이 뭐냐? 일단 온수를 줄 때를 주는 곳에 직접 LNG나 전기 히터를 넣는 게 아니라 일단 보일러에서 뭐 스팀이나 온수가 발생되면 걔를 이용해서 열교환을 하는 거죠. 그게 간접가열이죠. 간접가열. 대규모로 많이 씁니다. 87번 단락 현상. 스펠이 틀렸네요. SHORT죠. short circuit죠. 이렇게 짧게 이제 도는 거죠. 방지하는 것은 리버스 리턴의 방식입니다. 리버스 리턴으로 배관 길이를 급탕이나 환탕이나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거꾸로 돌리는 거죠. 88번 도면으로부터 배관의 외면까지 얼마 이상 유지되는가? 1.5. 일단 도시가스관을 도심에 깔 때는 이제 심도라 그러는데요. 1.5, 뭐 0.8, 1.2, 1.0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자, 89번 가장 두꺼워 고압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은 KLM 이렇게 부릅니다. K관이 가장 두꺼운 겁니다. 동간이연 방법 해당되지 않는 것은 동은 강간에 비해서 전성 연성이 너무 뛰어나다 해야 되나요? 잘 늘어나죠. 얘는 또 녹는도 또 낮기 때문에 땜질해야 된다. 솔더링, 브레이징 이런 말이 있죠. 압축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압축하는 이염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91번 밴더는 구부리는 거죠. 굽힌 주름이 생겼다. 주된 원인은 이 밴더 굽힘형의 홈이 관지름보다 작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92번 유속을 빠르게 했을 경우 현상으로 틀린 것은 유속이 빠르다, 압력이 빠르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열교환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렌즈가 있습니다. 93번 전기난방 설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실내 상하 온도차가 작다가 아니고 큽니다. 전기난방은 접촉하는 데는 아주 뜨겁고요. 스팀이니까. 94번 냉매배관시 공시 주의사항 틀린 것은 곡률 반지름 R이란 것은 무조건 좀 큰 게 좋습니다. 큰 게. 요게 4D, 8D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95번 접속해 있을 때 2번입니다. 2번. 기계에서 말할 때는 기계랑 전기랑 사실 표기가 약간 틀린데 여기 보시면 되죠. 96번 고가수조식 급수 방식 장점이 아닌 것은 고가수조가 뭡니까? 아파트나 건물이 있다고 하면 가장 높은 꼭대기층에 옥상층에 고가수조를 놓는 거죠. 급수 공급 계통에 물의 오염인 가능성이 없다가 아니고 보세요. 일단 지하 저수조나 아니면 직수를 쓰든지 어쨌든 펌핑해서 올린다. 그럼 고가수조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햇빛을 받으면 녹조가 생겨요. 녹조. 그리고 상부는 공기층이 있는데 얘 벌레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97번 넘어가고 98번 배관 틀린 것은 토출가스 함유 부분 배관은 T임은
마차 존실에서 가장 나쁜 겁니다. 90도로 꺾이니까. 그죠? 와류가 생기고. 99번 찌꺼기를 제거한다. 스트레이너. 찌꺼기를 제거한다. 스트레이너. 주로 유체가 액체일 때는 우리가 스트레이너라는 표현을 쓰고요. 뭐 공기라고 할까? 아니면 파티클이 좀 사이즈가 작다고 할까? 좀 이런 건 필터라는 용어 쓰는데 용어가 다 뭐 여과기, 필터, 스트레이너 다 맞는 거죠. 이거 제거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100번. 가스 배관 재료 내약품성 우수하다. 전기 전련성이 우수하다. 사용온도 80도 이하는 폴리에틸렌 내약품성 우수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